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한 설명과 저께 김성수 원장님과 서른영 회장님 수원 가족학교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음병원과 연계해서 다원 정신과 원장님이신 예전에 경기도 도립에 계셨던 센터장이셨던 김성수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도입해서 지금 활동하시고 있고 많은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어저께 강의를 4시간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나누고 리뷰도 하고 저의 경험들 같이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리한 것들과 나눈 것들, 또 깨달은 것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토론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또 독백 형식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그 가치와 원리 핵심은 경험한 가족의 경험과 동료 지원가가 말하는 오픈 다이얼로그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와 당사자와 가족과 지인들이 모두 같이 협력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처음에는 가족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까지 지금 말하는 정신건강 상담 토탈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하고도 접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의 소통을 함께하는 과정이 오픈 다이얼로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원 초기 진압 초기 재발을 막고 DUP 기간, 정신질환이 일어나기 미치료 단계인 때부터 개입을 해서 입원 과정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입원 초기부터 당사자, 가족, 치료진이 다 함께 모여서 상담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원망 쌓이기 전에 해소하는 방법을 쓰고 당사자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이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갑박이나 이런 심리적 외상을 가급적 피하고 비자의 입원의 그런 갈등을 피해 나가는 데에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인권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입원율이 조현 조울 당사자들이 4명 중 1명이 재입원율을 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입원을 다시 재입원하는 사례가 참 흔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서비스 참여가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제 조금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재입원율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연속성에서 첫 만남부터 치료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것이 있고 치료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다 관계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썼지만 가족 체계에 바뀌어야 당사자가 회복됩니다. 이런 가족 체계적인 입장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과 가족 집단과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한 자리에서 집단 형식 프로그램을 더 초월해서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와 시스템이 핀란드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처음에 병원의 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가족 모임을 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퇴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 단계가 결정 단계에서 굳이 입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가 상담, 제가 복지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로 소통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성공적인 당사자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재발 또 수급자 되는율을 감소시키고 85%가 회복됐다는 보고가 있고 초발 정신적 환자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입원율도 26%에서 50% 감소를 시킬 정도였고 보통 90분씩 실시하면서 장소가 가정이나 카페나 교회나 뭐 이런 여러 장소에서 할 수 있고 당사자, 가족, 전문가, 상담 팀원 그리고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 중재에 효과적이고 정신증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인지 행동 치료, 고용 지원, 생활 습관 개선 이런 부분이 됐고요. 가족 중재가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즉각적인 도움, 사회적 관계망, 융통성과 책임성, 심리적 연속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그리고 대화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6가지 방법이고요. 정신질환 당사자들 그룹에서 필요한 당사자 가족, 동료 지원과 치료진, 협력자들이 다 함께하고 집단에서 결정되어서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해서 여러 관점에서 그 당사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증상과 진단을 미루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경청을 하는 거죠. 수평 구조로서 대화주의로 나아가고 수평한 구조로서 나아가는 것. 동료 지원과 시스템과 비슷하고 지금 민주적인 의사의 어떤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 증상 진단 조언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오픈 다이얼로그나 당사자 연구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비스 조직이나 수평적이고 평등한 느낌으로 하면서 협력하고 접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유의 솜씨와 팀워크가 필요하고 충분한 경청과 존중을 해나가면서 심리치료에 다양한 접목을 한다는 겁니다. 위기 발생 시 병원 입원이나 퇴원 재발 그 사이사이마다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서 급성기의 위기 대처를 하고 회복기 과정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또 도입이 되고 비강압 치료로서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음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김성수 원장님이 이제 가서서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그 회복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제 받으면서 15가정이 100회 이상씩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100개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수 원장님과 서른여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대병원, 이음병원은 이제 10년차 이제 그렇게 연계하고 있고, 동료 지원과 절차 보조 사업으로 파도손에서도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신증의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힐링 모임, 첫 번째는 훈련을 받고 슈퍼비전과 세 번째는 연구, 그 다음에 가족 지원과 동료 지원과 참여하는 거, 최소 두 명이 들어가야 되고 팀으로 일해서 개발하고 있고, 핀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매달 공부하면서 25명이 이제 받으시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형 오픈 다이얼로그 DOTP의 방식으로 입원을 회피하고 납병동 지원하고 오픈 다이얼로그나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평등한 대화와 동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소통하고 본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이 모여서 함께 당사자의 그 분을 가지고 편안한 장소에서 치료팀과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간에서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가족들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서로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편으로는 이렇게 나누고 또 2편에서 진행되겠습니다.